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 영지입니다. 임영지입니다. 23학번이고요. 04년생 22살입니다. 기본적인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어, 일단 신체 스펙부터 한번. 키는 194입니다. 몸무게가 이제 추석이 지나가지고 한 86 정도? 근데 기본적으로 프로필상에는 제가 항상 83 정도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기소개 영상? 소개 영상? 그러니까 소개 영상이 만약에 규격이 없다면 뭘 담아야 될까? 나를 담아야겠죠. 근데 그런 그 관용구로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한 편의 영화 같은 삶? 제가 생각하기에 한 편은 좀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승전결이 딱 완벽하게 한 편의 어떤 전개 구도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정말 예쁘게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걸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끝내기엔 아쉽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수백 편의 영화 같은 삶, 그게 말하자면 더 멋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소개를 저도 이제 학교 와서부터 아니지 입시 때부터 막 생각을 계속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 세 줄짜리 자기소개로 나를 간결하고 만족스럽게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뭐 아시다시피 너무 어렵고요. 아직 제가 거기에 도달을 못한 거겠죠? 가능한 건데. 그래도 한 페이지 분량 정도로 자기소개 하는 것까지는 해볼 만한 것 같아서 어떤 한 테마를 가지고서 자기소개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호 자기소개가 그나마 그 당시에 저를 잘 대변해주는 코멘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완벽한 자기소개 구축하기 1입니다. 저는 똑똑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어필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런 저의 욕구를 일말의 무지와 그에 따른 자기 과신에서 온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언제든 행할 수 있고 행해야 하는 자아실현의 일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당장은 제가 똑똑하다는 사실에 면밀히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저 또한 당장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명석함을 드러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라도 저를 알아가 보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한다거나, 잘하는 걸 나열한다거나, 그것을 정도로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마저도 스스로 생각하는 나일 뿐이고, 지능과 실력에 대한 기준도 제가 세운 것일 테지만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실은 입만 살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구실을 제공한다는 것인 걸 압니다. 그래도 하나는 확실합니다. 전술하지 못했지만 저는 적절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당장이라도 제가 잘하는 것을 보여드릴, 생각해오던 것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자칫 오만으로 비추리라는 저에게는 큰 리스크를 안고도 여러분 앞에서 이를 자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자신감의 근본을 인정받겠다는, 그러고 싶다는 생각으로 소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간결하게 끝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은 부분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생각보다 긴데도, 물론 제가 테마를 잡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밖에 설명을 못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펼치는 시간이 아닌데, 이게. 아무튼.
뭐 이런 대화가 저는 자기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디다가 딱 적어서 낸다거나 발표하기에 주어진 시간 동안 발표하기에 적절한 어떤 구성도 존재하겠지만은 모든 대화가 자기소개죠. 어떤 이야기를 하든 자기의 사고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객관적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이다라는 게 보통은 어, 본인이 세운 어떤 객관적인 기준, 표상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욕심을 어느 정도 내려놨다는 건 사실이겠지만은 그 객관적임의 기준점 또한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 요즘에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빅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비교적 더 객관적임에 가까워지는 거죠. 객관적인 게 뭐다 딱 하는 것보다 계속 논쟁하고 어, 대화 나누어 보고 그런 거 안에서 서로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제 교수님께서 감사하게도 시간을 이제 규정해 주지 않으셔서 저는 어떤 도전의식일 수도 있고요. 예컨대 가장 긴 영상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저 제 소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는 일단 외동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죠.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어머니가 여기저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보통 그런 가정들 많잖아요. 나는 부모님이 어디 많이 데리고 다녔다. 어른들 많이 뵙고. 근데 저는 약간 거기서 살짝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홍대 미대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접점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예술가 기질이 다분하신 분들을 많이 만났다 보니까 어떤 평범함, 뭐 비범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굳이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일단 직업적으로 그런 쪽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어떤 견학을 시켜줄 수 있는 곳은 그냥 여타의 부모님들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곳과는 살짝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 게 어려서부터 좀 재미난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막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해외를 막 많이 나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해외를 여러 번 주기적으로 나가진 않았지만은 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부모님이 시켜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나름대로 제가 아는 그 주변 사람들 중에 보통 제일 특이한 사람으로 불려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어른이시니까 이제 교수님은 보시기에 특이하다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양날의 검이죠. 특이하다는 거 자체가 어떤 획일화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스펙트럼적으로 엄청 다양한 정의할 수 없는 모습들이 있는 게 어떤 특이함이 가진 정의인데 보통 특이한 경우에는 그 반대쪽에 있다거나 그런 어떤 큰 부분을 놓치죠. 예를 들어 공부를 많이 한 친구는 잘 못 놀아봤다거나 요즘엔 또 성 이슈가 많이 활발하니까 그런 쪽으로 예시를 들어보면은 어떤 뭐 성소수자분들 가령 트랜스젠더나 이런 분들은 자아 성찰을 할 적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 관련한 생각이 침범해야 되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보적으로나 고찰이 더 잘 돼 있을 수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 개인이 자기 자신으로서 해야 되는 고민을 부족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래도 뭐 성소수자 친구들이 한둘 정도는 있는데 대화를 나눠 보면은 뭐 그 친구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특이하다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특이함이 자신의 테마 중 하나인 사람은 계속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 특이함이 비단 특이함으로만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나는 이 특이함을 잘 일구어서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냈고 그게 나의 어떤 비전이다. 뭐 이런 거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물론 엄청 가까운 사람이 아닌 이상 특이한 사람 보면 그냥 와 신기하다 재밌다 이러고 말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는 그 특이한 본인이니까 교수님이 이제 전에도 한번 물어보셨잖아요. 이거 안경 왜 끼는 거냐 여기 있는데 요런 안경 이것도 제가 그냥 평소에 끼고 다니는 거고요. 이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대화하면서도 그렇고 뭐 하는 행동들도 그렇고 저는 극단적인 게 굉장히 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이하다, 특이하네, 특이해. 근데 야 얘랑 얘랑 비슷하다. 이러면 안 돼. 특이한 건 스펙트럼이라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말 맞다나? 특이함을 자신의 테마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유일무이하기 위한 모먼트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비주얼적인 거며 말하는 거에서 드러나는 어떤 단어의 쓰임이며 SNS 상으로는 또 보여지는 저의 뭐 그런 모습들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특이함과 그게 아구가 다 맞아떨어진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약간 횡설수설했는데 어찌됐건 많이 가까워지지 않아도 교수와 제자로서나 아니면은 학우끼리로서 가깝지 않아도 자주 보다 보면은 비주얼적으로나 표면적인 어떤 대화 안에서 알게 되는 것들 정도는 있죠. 저는 거기서도 나는 다른 곳엔 나 같은 사람은 없어 라는 걸 보여줘야 하고 지금처럼 대화로 이어나가는 시간에서도 어? 내가 봤던 그런 영지의 독특한 모습과 지금 대화하면서 알게 되는 독특한 모습이 굉장히 다르게 맞아떨어지는데도 그게 하나로 잘 차르처럼 잘 뭉쳐진 그런 재미가 있는 친구구나 뭐 이런 거를 보여줘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이제 말로 한 14분 정도를 꽉 채웠는데 말하는 걸 좋아하니만큼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즐겨하고 그래서 글도 씁니다. 블로그에 꾸준히 연재하는 뭐 시리즈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음, 어휘력에서 또 중요한 측면인 게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 뭐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중학교 때 모아온 어려운 단어, 그러니까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어려운 단어 사전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꽤 되죠. 이게 긴 이유는 막 설명도 조금씩 적혀 있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심리학 용어도 좀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이런 싸움에 굉장히
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여드렸던 요 안경 같은 것도 저는 안경이 40개, 지금 더 많나? 대충 한 4, 50개 정도 있습니다. 막 싼마이를 한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조금 모았었는데 이 얼굴에 오는 거기도 하고 눈에도 중요한 거다 보니까 좀 감 나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크고서부터는 가끔씩 하나씩 괜찮은 거 사고 이러는데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 고르는 맛이 굉장히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뭔가 수집한다는 것. 그래서 이 단어 같은 것도 저희 어떤 수집욕을 자극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이 저의 어떤 재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필연적인 거죠. 비슷하게 책 읽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는 속도가 좀 많이 느리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보통 뭐 장편 소설 같은 거를 쪼개서 3일 정도에 다 읽는다고 하면은 보통 저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동시에 책 읽기를 시작해도 제가 물론 완전 정독을 하는 스타일인 건 맞지만은 스스로 아쉬울 수 있잖아요. 더구나 지금이야 내가 정독을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는 거지. 어렸을 때는 내가 하는 게 정독인지 뭐 이건 빠르지도 않으니까 속독 수준의 익힘 정도인데 이게 뭐 죽도 밥도 안 되네 싶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는 영상이나 그런 글 이외의 장르로서 지식을 터득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워낙에 영상이 안 보는 사람이 없지만은 저는 정말 열심히 팠거든요. 뭐 이 영상에서 얼마나 드러날 줄은 모르겠는데 그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해왔던 거고요. 그, 그 말이 저는 인상 깊었어요. 이동진 평론가가 했던 말이었는데 책은 물 같은 거고 영화는 술 같은 거래요. 그래서 영화는 뜨거운 어떤 지식이고 책은 차가운 지식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제가 그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정도로 완벽히 지금 설명할 정도로 알고 있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뉘앙스나 저도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영화가 뜨거운 지식이지만 내가 받아들일 적에 어떻게 습득하는지는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게 적절한 예시일진 모르겠지만 주량도 사람마다 다른 것이고 물로 물 배차는 그 위장의 어떤 크기도 다를 것이고 저는 거기서 저를 그런 뜨거운 지식으로 만족시킬 만한 어떤 구성을 저로선 찾은 거죠. 어렸을 때부터 했다 보니까. 그리고 요 얘기하면서 보통 제가 이어서 가는 얘기인데, 음, 제가 공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잘하진 않았거든요. 공부머리가 막 있는 편은 아니라서. 근데 하는 만큼 되는 때는 딱 한 중학교 때까지 거나 그나마 한 고1 때까지인 것 같아요. 안 되니까 이게 그 겸사겸사 제 고1 때가 딱 20년도였어가지고 코로나가 딱 터졌거든요. 6개월을 학교를 안 갔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이게 제가 자기주도가 잘 안 되는 편이라서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가 이거 아니다. 내가 공부 쪽으로 갈 것도 아닌데 이거를 물론 계속 해야겠지만 어
마스터피스를 할 필요성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되면 하는 건데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것 중에 그림이 있고 음악이 있고 연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음악은 그 중학교 때 한 2, 3년 정도 독학을 미디 작곡을 했었고요. 그림은 이제 보고 잘하는 게 있다 보니까는 그냥 꾸준히 그려왔어요. 그래서 그 지금은 부업 정도로 뭐 어디 포스터나 앨범 커버나 가끔 가다가 아는 분하고 같이 해서 뭐 전시 참여하고 뭐 요 정도 하는데, 그거랑 연기는 해본 적이 딱히 없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이 꿈으로 굉장히 길게 있었고 거기서 파생돼서 배우로 좀 더 진척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 연기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1년 동안 내가 성과를 계속 한번 내보고 제일 마음이 끌리거나 성과가 제대로 나는 거를 내가 해보자 해서 고등학교 1년을 바쳤습니다. 공부를 네, 이건 뭐 핑계죠. 안 했어요. 근데 정말 명백한 확신을 얻게 된 계기는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어떤 꿈을 바라보는 방향성에 있어서 미는 힘이 굉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구와 비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해왔던 것들 중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입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돈 주고 뭘 배워본 적은 딱히 없었거든요. 해봐야 강의 같은 거를 사서 독학으로 거의, 음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고 그림도 사실 뭐 배우려고 뭘 했던 적은 없지만 그냥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하면 하는 거였고, 뭘 만든다거나 뭐 다양한 장르가 있죠. 뭐 글을 쓴다거나 디지털 아트 같은 것도 그렇고 저는 웬만해서는 다 독학으로 하다가 이제 입시라는 개념은 독학이 거의 뭐 저는 된다고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처음 배운 겁니다. 학원에서 뭐 영어 수학 이런 거 말 이후에 그렇게 저는 연기를 하게 됐고요. 근데 보통 연극 연기로 입시를 하니까 저는 입시학원 다니면서 되게 싫었어요. 이게 그 어떤 본인으로 하여금 오는 당위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그 뭐 연극 연기 이런 거잖아요. 어머니 제 말을 믿어 주십시오. 아버지 보세요.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못하겠어요. 오글거리고 제가 뭐 지금은 이게 어떤 쓰임이 있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겨서 할 줄 아는데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연기력을 떠나서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입시에 그런 식의 애를 조금 먹다가 진짜 뭐 천운이었죠. 저는 저희 학교에 예비 3번으로 붙었거든요. 대박입니다, 진짜. 뭐 그래서 저는 어떤 연기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굉장히 배우라는 직업을 만약에 이미 가졌다면, 지망생이 아니라면 저는 지금 제가 배우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망생의 그런 롤도 가져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배우죠. 음, 자기를 배우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기는 어떤 직업적으로 일이고 뭐 이런 거보다 일상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일단 배우라는 직업이 볼 수 있는 세상은 시각이 보다 트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업군을 연기해야 한다면 그 직업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실제로 가서 뭐 견학을 하든 보든 하면은 그냥 의뢰
뭐 나사 조이는 거는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다들 알지만은 이거를 굳이 왜 이렇게 하는지 데이랑 그 모션까지 본다거나 뭐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훨씬 더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과 사람들도 그렇고 뭐 연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죠. 보통보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훨씬 더 예민한 어떤 예리하고 그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으로 막 하늘 보면 열을 안다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한 건 아닌데 같은 걸 보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가지고 태어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정제가 잘 안 되면 그렇게 발현이 되거든요. 그 비관적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둔한 편이면 이렇게 맞고도 그냥 아프구나로 마는데 이제 요런 유형의 사람들은 맞으면은 얘가 때린 의도며 이 날라온 방향이며 이 주먹을 왜 이렇게 쓰지? 이렇게 때리지? 뭐 이 어떤 정도를 따지기도 하고 좀 더 위를 맞았고 아래 맞았고 여기가 멍이 들겠다 안 들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런 식으로 그 정보 양이 좀 다른 느낌? 그렇다 보니까 싫은 것도 훨씬 많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많이 긍정적인 편인데도 그거에 필적할 정도의 비관적인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휘몰아치니까 실은 막 욕을 했죠. 막 언어적인 욕보다는 뭐가 싫고 이거를 막 전심으로 싫어하고 막 싫어하는 게 굉장히 이제 체력이 소모가 되는 것임에도 저는 그걸 싫어할 체력을 막 만들어서 하고 막 이랬다가 그게 지금에 와서는 좀 더 정제가 잘 된 편이라고 생각해요. 된 편이 아니라 엄청 잘 됐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이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편이라 사랑을 주는 법에 대해서도 자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제 커가면서 자연히 아는 것 이상으로 방법론적인 걸 깨닫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계기는 오히려 제가 그렇게 뭔가를 제대로 싫어할 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의하는 어떤 미움, 비관, 비판, 싫어함 이런 거는 또 마땅히 잘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싫어할 자격이라는 그 주제도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싫어하는 거에 자격이 어딨나 싶어서 그 이후로는 그런 말을 잘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싫어할 자격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보다 정확히 잘 짚어내고 싫어할 그럴 자격이 있지 않나. 근데 싫어할 자격을 논할 사람이라면 싫어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구나를 알고 나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저의 기본 요 타입과 잘 융화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연기를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주는 힘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멍청하게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 좋게 생각하면 되잖아. 보다 더 나아간 방식이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완성을 내가 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단계는 제가 밟았지 않으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네요. 거의 한 30분 정도를 쉬지 않고 말을 했는데 이게 메일로 이게 보내지나 이게? 음. 저는 자기소개는 그래서 결국에 자기소개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자기소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직 정말 완벽히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긴 영상을 찍는 거기도 하죠. 하지만 긴 시간이 주어졌으면 그걸 알차게 쓰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고, 물론 제가 알차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을 계속하고 앞뒤가 다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영상을 제가 다시 돌려봐도 다를 수도 있고, 이것도 또 다른 필요성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인 능사가 거기에 있다 보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고요. 각자 요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보통 길어봐야 한 5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그 모든 영상을 보고 마지막에 뭐야 이게 기냐? 라디오처럼, 사실 화면 안 보셔도 되는 거니까 그냥 차려입고 말하는 영상이니까 제 얼굴이 보고 싶으시다면 뭐 그냥 감상을 해주셔도 되는 거겠지만은, 그리고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제 방이 아니라 원룸이죠. 아무튼 제 집인데요. 시계가 4개인가? 5개다.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냥 바로 시간 알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시계가 좋은가 봐요. 저 본가 가면 괴종시계가 집에 7개가 있거든요. 엄마가 작품 활동을 괴종시계로 하셔서 그 작품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괴종시계가 집에 7개가 있습니다. 집이 막 이렇게 넓은 건 아닌데 그 딱 수용이 되고 끝나더라고요. 그런 맨키로 저도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요 오디션 테크닉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 영향을 받는 것이고, 같이 수업 듣는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예, 여기서는 살짝 샜는데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극단적임의 미를 아는 사람. 한 단어가 아니었다. 한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극단적임의 미를 아는 사람. 저는 극단적이지 않으면 그 매력이 많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할 거면 극단적으로 착해야 되는 거고, 그걸 그래야 한다 보다는 그러기 위해서 이 행동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로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로 나쁜 사람? 모르겠어요. 최고로 뭐? 최고로 뭐? 최고로 뭐? 최고로 뭐? 최고로 뭐? 최고로 뭐 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내가 되어야 한다 보다도, 나는 만약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좋은 게 뭘까? 베푸는 사람? 난 베푸는 거의 극치에 도달하기 위한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교수님도 그때 눈에 먼저 띄었던 게, 저한테는 독특함이었고, 독특함을 만들어 가면서 그 독특한 매력 안에서의 어떤 재미들을 주는 거는 훨씬 매력의 어떤 증폭이라고 생각합니다. 30분짜리 넘는 영상을 보낸 사람이 여태까지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처음이라면, 저는 사실 1시간 생각했다가 용량이 없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저를 요약해 봤습니다. 뭐 앞서 있었던 한 30분 동안에는 그냥 구구절절 나오는 대로 있었던 저의 자라온 역사다, 아니면 저의 무언가를 바라보는 시각이며 그런 거에 대한 설명들이었는데, 이게 많은 걸 담고 있겠죠. 한 30분, 40분의 컷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 안에 나는 뭔 얘기를 하고 싶을까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고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했던 얘기들의 어떤 순서가 영지라는 사람을 툭 찔렀을 때 나오는 그 1, 2, 3순위 안에 있는 무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횡설수설하든
그럼 횡설수설하면 저는 횡설수설한 사람이고요. 뭐 여기서 저도 잘 보이고 싶어서 머리도 이렇게 예쁘게 빗고 얼굴도 조금이라도 더 괜찮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입술도 조금 예쁘게 하려고 립밤도 바르고 맞짝 이렇게 넥타이까지 딱 해가지고 해서 예쁘게 보이려고 했는데 아니게 보이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지난번 때 수업에 안 나와가지고 그 양식도 몰라. 그리고 이 파일명도 이게 파일로 전달이 되나 모르겠어서 그 양식을 알아도 지킬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보여지는 건 그런 거죠. 근데 누가 날 볼 의향이 있을 때 저는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방증이 이 30분가량의 영상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이 새끼 재밌는 새끼네 하면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교수님과 소통하고 저는 세대를 다루는 능력이 제가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04년생이지만 저는 이 MZ세대만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 따라서 많이 다니고 어른들과 대화하는 걸 마다하지 않고 말하는 걸 이렇게 좋아함으로써 제가 얻어낸 것들 저는 교수님들하고 대화하면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물론 그게 교수님들끼리 어느 정도로 영지가 이렇더라 대화가 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노력을 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입니다. 네, 카메라를 앞에 두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또 말을 아무리 막 잘한다고 생각해왔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또 그런 식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네요. 모쪼록 감사드리고요. 네. 재밌게 들어주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제 낼 때 교수님들이 좀 즐거우셨으면 해서 그런 거 하나씩 넣거든요. 다 똑같은 거 낼 거니까 농담 하나씩 넣고 뭐 그게 좋게 보일지 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다른 감정이 든다는 건 분명한 환기 지점이니까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게 또 환기 지점이죠. 미친놈이라고 보였던 사람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목이 아파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